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외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QR코드로 이제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이제 찍어주신다라고 하면 입장 가능한 링크 뜨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문자로 이제 샵 3989, 칼리 유료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입장 가능한 링크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도 지금 일단은, 어제자 주요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진 갤럭틱, 우주 티켓 판매 시작 소식에,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정말 우주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세상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버진 갤럭틱 외에 여타 우주 항공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훈련을 마치고 병력 일부가 귀화했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철수가 군부대 일부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긴장 상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뒤에서 좀 더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인플레 완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휘발유 소비세를 임시 면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사랑 지금 휘발유 공급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호재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정유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소 상승폭이 이미 큰 만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쪽 관련 정유 관련 종목들 ETF나 선물 그리고 이렇게 관련 종목들 이제 계속 매수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저도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나 흐름 자체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국 기업이 이제, 미증시에 이제 상장을 재개합니다. 메이와 인터내셔널 메디컬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단 중국 소재 글로벌 의료용품 판매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중국 기업 상장 소식인데 미국 상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중국이 일단 이번 상장을 기점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68억 달러 규모의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럽 상장 기업을 위주로 사업을 구축하겠지만, 동시에 이제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도 이제 다소 좀 참여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위성 관련 종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파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이제 타워 세미컨덕터는 장중에 이제 4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타워 세미컨덕터가 뭐냐, 어떤 기업이냐라고 보면 이스라엘 소재 이제 독립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파운드리 기업 업체인데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업체. 일단 확실히 미국은 기업 간의 인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정말 우리 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뭐 블리자드 그렇죠? 그런 내용 자체도 보셨을 때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 아무래도 이제 내부 정보보다 이제 정보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사업계 및 투자자분들은 뭐 캐시카우가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가 강하게 분 기업은 일단 내부 악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한 주간 있었던 흐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의 좀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해외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국내 시황 자체로도 계속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 아니면 지금 현재 시황, 지수의 움직임 같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간 있었던 주간 지표 발표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원유 재고가 마이너스 475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좀 다소 완화되면서
해당 영향은 크게 받지 않았지만 다시 긴장 상황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유가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지표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름값이 좀 빨리 잡혀야 우리 서민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인데, 즉 고용 상황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 지표들이랑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 3번과 5번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각각 7.5%랑 9.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인데요. 일단 월가 예측치보다도 더 급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 연방 재정 지수가 1,190억 흑자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또 크게 상회를 했는데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고 미 연방 재정 지수도 호조를 보인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더 강하고 빠르게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매수 시점은 3월 첫 금리 인상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짧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셨다가 그다음에 짧게 상승을 타고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지금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그러면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흐름이긴 한데, 일단은 먼저 지난 주간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에 이제 포함된 월트 디즈니, 그렇죠, 실적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을 좀 많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덕에 일단 당일 떨어지는 다우지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가 예상 좀 어느 정도 가능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4분기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디즈니 플러스, 그렇죠, 가입자가 이제 호조를 보였을 테고, 역시나 수익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요. 과연 디즈니 플러스가 지속적인 아시아 시장 공략에 성공할지가 이제 좀 귀추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분들도 아시는 토요타 모터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이 4.95달러로 예상치인 4.13달러를 초과한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 브랜드 자동차 비율에서 토요타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기업이라서 조금 배는 아픈데 우리나라 현대차도 좀 힘을 내줬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펩시 모두 실적을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연말 오미크론 여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실적은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지출이 늘어나는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맞아서 현재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경기 방어주로도 여겨지는 만큼 경기 방어주가 과연 현 시기에, 그렇죠, 적절한 섹터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적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이것도 2주, 3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그렇죠, 마그나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번 CES 2022에서 이제 자동차 센서를 선보이면서 이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LG와도 이제 합작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잘 알려진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일단 주당 수익률은 1.3달러로 예측치 대비 70% 가까이 높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 2022에서도 출품한 자동차 센서 부품도 수익으로 이제 전환될 만큼 전기차와 자율주행 바람이 이제 좀 다시 불 때 마그나 인터내셔널 꼭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동물 의료 산업인 조에티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애완동물 관련 종목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당 순이익이 1달러로 예상치를 부합한 모습입니다. 애완동물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금 이제 뭐 추천이라든지 진입이라든지 이런 시기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꾸준히 그리고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계속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쪽 관련 조에티스 종목 관심 가져주시면서 장기간에 보유 종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애완동물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분위기라든지 현재 움직임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더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쪽 대작 자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죠. 티커는 GTS, 조에티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업 실적 발표까지 한번 바라봤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 움직임도 한번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제자 다우부터 해서 일단 시장 흐름 자체 S&P, 나스닥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다우는 1.22% 상승, 그리고 S&P는 1.58% 상승, 그리고 나스닥의 2.53%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일단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고요. 그렇죠? 1월 동안 지금 강한 조정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낙폭 자체를 굉장히 이제 크게 키워갔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서 이제 기업들, 그렇죠? 대형주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좀 강하게 이제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고점 대비 다시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우가 가장 이전에도 낙폭 자체를 가장 줄인 모습이었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여파로 봤었을 때, 나스닥이 지수 위주의 이제 나스닥 자체가 굉장히 큰 조정을 봤었었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낙폭을 한번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한번 다시금 가져갔었죠. 실적 발표에 따른 내용. 그 다음에 전운이 감도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증시에 이제 조정을 봤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해소를 하고 다시금 이제 상승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 다우 역시도 전고 돌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금 추세 자체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받아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61.8%의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줬다 보니까 일단 기대치 상승 흐름 자체는 다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전에도 조정 단계나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도 이제 똑같은 움직임인데요. S&P도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 똑같이 다우보다는 이제 조정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받아준 모습인데 얘 역시도 이 전고점 자체를 이제 돌파를 못 해줬죠.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에 2월 2일 날 그렸던 고점 자체를 깨지 못하면서 낙폭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글로벌 시황이나 내용 이슈로도 똑같이 해석을 보실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크게 지수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 따른 반등 이후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다시금 증시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자리 구간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 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강한 낙폭에 보여줬었던 장대 음봉, 그렇죠? 빨간색이 음봉이에요. 빨간색 음봉인데 음봉 자체를 지금 절반 이상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금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좀 풍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시황상 내용상 흐름으로 봤을 때 다시금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나스닥이 가장 중요하겠죠. 현재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사실 이 나스닥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오전에 그렇죠? 오전 우리가 8시 반부터 해서 동시호가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흐름 자체 그리고 이제 장이 개장했었을 때부터 이제 갭상승 갭하락에 대한 이유 근거 자체를 전일 미증시 나스닥 흐름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어제자 2.53%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자 장 스타트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역시 일단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강한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 얘는 다우나 S&P에 비해서 그렇죠. 아까는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61.8%라는 반등을 소화해준 모습인데
나스닥이나 지금 나스닥 자체는 지금 0.5에서 그렇죠? 50%에서 그러니까 38%에서 50%이 구간 기준까지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일단 반등 자체를 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금 상승 자체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실적 분석이나 그리고 이전의 조정 자체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 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소화를 크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3대 지수 흐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과 지금 달리 미온적인 대응을 보여주면서 긴장 상황이 이제 더 악화되었었는데 이에 독일 총리가 미국으로 소환 아닌 소환을 당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강경 대응 방향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회담에서 독일이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주 섞인 언급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처럼 제목처럼 나토 가입은 어쩌면 꿈이 아니겠는가? 아무도 우리 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이 이제 크게 압박한 모양입니다. 과거 미국과 이제 독일의 이제 회담 전에 독일이 이제 천연가스 공급관인 노르드 스트림 그렇죠? 때문에 이제 대응을 온건하게 이제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쏘아붙였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 노르드 스트림을 이제 폭파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독일이 이제 화들짝 놀라긴 했는데 러시아한테 뭐라 했는지는 못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되려 압박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필 사진을 지금 좀 보시더라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눈치 주는 느낌인데 좀 저만 그런가요? 일단 좀 때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에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도 전쟁 막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이제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과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이제 크게 낮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이슈 한번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을 마치고 러시아군 일부가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3대 지수가 일단 긍정적으로 어제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일단 푸틴 대통령도 일단 서방과 안전보장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호가 아주 작은 영향력을 발휘할 뿐 정작 서방과 미국의 이제 외교 관계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여러분들. 과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걸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고 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이제 크림반도 때 이제 사태만 보더라도 합병전까지 아무 징후도 없고 그리고 이제 협상 등 이제 뭐 단어를 내뱉다가 이제 낼름 삼켜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당시 정부가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경제제재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죠. 또한 이제 푸틴은 과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소련의 영광을 되찾아줄 것이라는 국민의 이제 믿음이 정치력의 이제 원천인데 그러면 과연 이대로 그냥 포기할지가 의문입니다. 제 예상에는 최소한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도 지난 크림반도 합병처럼 독립 그리고 주민투표 러시아 흡수 이런 식으로 나도 이제 확장을 할 목표로 갖고 있지 싶은데 이번 서방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16일이라고 날짜를 박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16일에 침공한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리 진짜 16일 날 침공할 거야. 이것도 정말 웃긴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이제 보시더라도 뭐 예고를 하고 준비를 긴장 사태를 보고 영국이나 지금 매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깜짝 공표를 했는데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 때 이제 보여주진 않겠죠. 오히려 이게 작전일 수도 있긴 해요. 이 부분이.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긴장 상황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만 지금 상황에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연준 관련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라드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해야 하고 양적 긴축도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실적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다시금 그렇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서 단기간에 반등을 보여주지만 또다시 하락 모멘텀으로 지금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은 빅 스텝으로 갈 것이냐,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게 논의 중에 있는 단계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이 블라드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되고, 양적 긴축도 이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이런 상황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연준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너무 느슨하다라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블라드 위원 자체가 아주 강경 매파 위원인 만큼 이런 성향을 다소 참고하시고 이번 발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만약 긴장 상황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속도가 가속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이제 긴장 상황이 있는데 바로 내부에 이제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을 강행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외부 긴장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긴장 상황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거리낄 것 없이 긴축 정책의 속도를 가속화할지도 모른다는 점이 이제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타 위원들의 의견은 블라드와는 조금 다소 다른 부분이 3월 금리 인상을 그렇죠 50bp 0.5% 0.5%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대다수 이제 언급이 있는데 다만 이제 3월 연준 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2월 여러분들의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 자체에 이제 정말 큰 추세를 이제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폭을 더 키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 나누는 거는 2월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월에 그거를 시그널을 주고 이제 3월부터 해서 추세 자체를 또 강력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목할 만한 이제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2월 16일 날, 16일에 오늘 이제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 소매 판매 지표, 그러니까 이 지표에 대한 해석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그렇죠 노란톡방에서 이제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 내용 보고 언제든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미국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 자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 의견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이제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시장 흐름, 큰 그림 그리고 뭐 질적 분석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안내 드릴 텐데요. 일단 오른쪽 하단에 이제 QR코드, 그쵸?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보시면,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있으니까, 입장 가능한 링크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샵 3989 칼리 보내주시면, 유료 문자, 칼리로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소비 판매 지표가 결국에는 이제 민간 경쟁, 소비가 이번 인플레이션 상황에 얼마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 고유가 상황을 이제 좀 대변할 수 있는 원유 재고와 고용 상황을 볼 수 있는 고용 지표가 17일 날 이제 발표가 되고요. 이날 동시에 미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록, 즉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17일 날. 일단 지난 공개에서 QT, 즉 양적 긴축이 언급이 되면서 12월부터 1월까지 증시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언급은 나왔고 이제는 시기가 문제인데 과연 언급이 있을지가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날 동시에 이제 미국 건축 승인 건수와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표,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상황과 부동산 상황을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17일이 일단 2월 한 달의 증시 모습을 대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급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난 12월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한 주간 있을 실적 발표 기업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바로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이미 증시 상승함과 동시에 9%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 계속 실적 발표 확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실적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이 예상이 이제 맞아 들어가서 연준 회의록 공개에서 혹시 나올 수 있는 이 낙폭을 방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도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힐튼 월드와이즈와 도어대시도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 힐튼그룹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도어대시. 미국판 배땡, 그쵸? 요기땡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배달, 그쵸? 관련, 미국판 배달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 우버는 잘 나왔어요. 우버는 잘 나왔는데 도어대시도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은 월마트, 네슬레,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마트, 오프라인 마트 기업과 그리고 식료품 기업이 발표를 하는 만큼 해당 섹터의 이제 상황과 더불어서 지난 4분기에 이제 미국 민간 소비 현황도 간접적으로나마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지금 중국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한데요. 과연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일 날에는 대표적인 산업 기계 기업인 디어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1일 날은 버크 해셔웨이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워렌 버핏으로 이제 유명한 투자 그룹이죠. 버크 해셔웨이. 최근 이제 블리자드 주식을 10억 달러 규모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제는 워렌 버핏도 메타버스에 이제 좀 참가를 하는 걸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일에는 홈디포, 그리고 HSBC, 그리고 석탄 관련 기업으로 알려진 코스타 그룹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 자체가 최근 시장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시장 반응에서 엇갈렸었죠. 대형주들도 굉장히 이제 크게 엇갈린 모습이 보여줬었고,
단기간에 이제 나머지 실적 발표를 할 종목들이 미리 상승세를 가져갔었냐,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를 깜짝 보여주면서 단기 급등을 보여줄 수 있냐. 그거가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지금 단기적인 시장 대응을 좀 가져가긴 좀 힘든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리오프닝이 올 수 있다, 아니면 우리 국내 주식도 같이 같은 섹터나 흐름 자체가 좋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꼭 같이 연결지어서 날짜와 그렇죠? 내용 자체 좀 연결지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렇죠,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을 할 것이냐, 아직도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가장 전 세계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침공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그렇죠, 침공이냐 아니면 협상이냐 둘 중에 하나긴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줄지가 이제 그쵸, 이제 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침공 예측이 이제 미국에서 16일 혹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마무리되는 21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때 할지는 지금 현재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 대놓고 말을 했는데 그냥 공습하는 것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기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렇다고 미국이 이때 할 거지 했는데 안 하는 것도 러시아가 약간 물러나는 느낌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뉴스나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 본다라고 하면 정말 전운이 감도는 긴장 상태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이 얼마 전에 이제 수도에서 벗어나서 서부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최근에 아예 폐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서부 국경에 추가 병력을 배치를 했고요. 이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서방, 특히 이제 영미권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과연 이 경제 제재를 두려워할지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든든한 뒷배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군 일부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협상 언급을 계속 하는데, 이제 크림반도 때도 이렇게 하다가 낼름 그냥 합병해버렸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 봤을 때 믿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렇게 전쟁을 고조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애초에 그냥 다 뺐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시 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현재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의 이제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이제 친러 성향이 이제 강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크림반도 때처럼,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승리, 주민투표, 그리고 러시아 흡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명분도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를 원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요. 이런 강경한 상황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영국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봤을 때 이제 핀란드와 스웨덴, 즉 러시아 근방의 대표적인 중립국들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이제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가능성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상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독일과 유럽 전역 영국 빼고요. 중부 서부 유럽 지역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드 스트림으로 유럽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일단 바이든이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셔버리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만 하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침공만 하면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이제 깜짝 놀라서 미국 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바빴죠. 그래서 또한 이제 경제 제재를 아무리 중국이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등의 이제 핵심 소재 이 부품들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념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산보다는 미국산을 쓰고 싶겠죠. 그리고 이번 긴장 상황 동안에 이제 팔라듐, 그렇죠? 그리고 오일, 가스 등의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한 지금 수익을 챙겼다. 이미 전운이 감도 불고 있는 이 상황만 유지하더라도 지금 러시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큰 수익을 지금 얻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쟁 고조 긴장감만 가져가도 가격대들이 지금 껑충 뛰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유지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미 이득을 좀 많이 취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목표가 이쪽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목표를 좀 이뤘으니까 슬슬 물러날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때랑은 좀 다르게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군 파견하고, 그리고 위헌적 대응을 하던 프랑스, 독일, 다그쳐서 강경으로 돌려 세웠고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아무리 러시아가 뭐 핵탄두를 보유가 세계 1위고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핵을 함부로 쓰기 어렵고 쓰는 순간 전 세계 전쟁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안 쓰자니 이제 미국을 아무리 중국이나 이제 편먹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국방력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와 전쟁을 해도 비등한 상황입니다. 미국 자체가. 미국 자체랑 전 세계랑 붙어도 비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가랑 지금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이거는 뭐 핵을 막 지금 쓴다,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기온 상승에 따른 우크라이나 이제 흑토지대가 지금 또 뻘밭이 되었죠. 이 뉴스도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었던 동토가 녹으면서 곳곳에 이제 진흙탕이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계와 장비들이 일단은 쉽게 진입하기 어렵겠죠. 우리 눈 녹은 산에 가면 이제 뭐 등수나 툭 빠지고 흙 엄청 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발이니까 망정이지, 뭐, 기계였으면, 아니, 우리가 거기 진흙탕에 뭐 핸드폰 떨어뜨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침공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때가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봤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아니고, 침공, 협상,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상황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상황 중에로 보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를 짜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침공. 그러면 각각의 이제 시나리오 대비해서 만약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이제 서방과 교육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이제 원자재 생산 비중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이제 석유 2위, 천연가스 2위, 백금 2위, 그리고 팔라디움 자체는 1위인 저 원자재들의 이제 공급이 막히겠죠. 침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를 돌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알루미늄도 3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니켈 5위, 그리고 이제 원자재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곡물도 무시 못해요. 곡물도 러시아가 이제 전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동토지대만 있을 것 같지만 소백 밀이 있죠. 소백 생산량은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곡물 생산량도 지금 상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4년 크림반도 사태 때와 그리고 이제 18년도 이제 러시아 제재 당시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보시면 각각의 이슈 이후 30일 시점, 120일 시점,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즉 한 달과 4개월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옥수수, 소맥 등이 이제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120일 이후 시점을 보시면 밀 가격은 진정이 안 되고 크림반도 사태 당시 때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이제 계속 고공행진. 그리고 18년 제재 당시에는 알루미늄과 지금 팔라듐, 니켈 가격이 이제 상당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원자재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당 종목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 드렸고 이제 아직도 고건 행진인데 지금 얘기는 지금 보유로 아까도 뭐 하지 마라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침공을 하게 됐었을 때 이제 다시금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플랜 A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원유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올펀드인 티커로 USO가 있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ETF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배나 3배 종목도 있지만 해당 종목들은 그만큼 손실을 감안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방송 보고 매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미 유가가 $90 이상권에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값에서 눌러준다라고 하면 저는 83 아니면 $85까지도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도 예상을 할 건데 좀 이따가 유가 지금 현재 선물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 자체 좀 볼 것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만약 정말 침공이 실행된다라고 하면 뭐 유가는 당연히 $100 이상까지 그리고 이전에 얘기 드렸지만 뭐 125, $130까지도 보는 월가 분석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ETF 정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배, 3배 종목에 궁금하신 부분, 나는 2배, 3배 레버리지를 좀 가져가는 상승 흐름을 좀 보고 싶은, 그리고 단기 급등할 때 충분히 빠르게 쭉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노란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이거는 제가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루미늄인데요. 아이패스 시리즈, 아이패스 시리즈, 블룸버그 알루미늄, 서브 인덱스, 토털 리턴, ETN입니다. 좀 기네요. 그렇죠? 티커는 JJU고요. 알루미늄 가격에 투자는 ETN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라듐은 이미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제어스 ETF입니다. 역시나 팔라듐 가격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니켈의 경우 아이패스 시리즈, 이 블룸버그, 니켈,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입니다. 정말 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곡물, 인베스코 지금 DB, 에그리컬처 펀드 티커는 DBA입니다. DBA. 각각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은 좀 한번 좀 짚어보실 시간 가질 텐데, 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일단은 각각 이제 좀 차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각각의 이제 좀 티커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원유 관련은 USO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은 JJU, 그리고 이제 팔라듐은 PALL, 그리고 니켈은 JJN,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 DBA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조금 더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부분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병력을 이제 완전히 철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가정도 있겠죠.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우리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우리 충분히 지금 전후 감도는 상황에서 유가라든지 나머지 원자재 가격으로 이득 많이 취했으니까 우리 이제 한 발 뺄게. 우린 충분히 볼만큼 봤으니까 이런 상황도 이제 플랜 B로 봐주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에는 앉았는데 병력 철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 모른다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림반도때에도 기습적으로 이제 합병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만약 긴장 상태가 이제 완전히 해소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리오프닝 쪽으로 종목을 구성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죠. 여행이죠. 그럼 먼저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비행기를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을 잡아야 되는데 숙박이 되는 곳에 그동안 못 갔으니까 뭐 카지노 그리고 뭐 레크레이션 거리들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리조트 뭐 이런 부분들, 호텔 이런 부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놀다 보면 이제 귀국할 때 뭐 선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외국에서 더 저렴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부러 그렇죠. 뭐 제가 아는 지인은 뭐 당일치기로 아니면 정말 1박 2일 이런 느낌으로 이 명품을 구입하러 오히려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제 직쇼핑 관련 종목들도 이제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관련 종목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 분야에서는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그렇죠? 일단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티커가 DAL이고요. 일단 과거 코로나 이전 주가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이제 회복하려고 하면 오미크론이 터져버리고 하려고 하면 지금 양적 긴축 여파 터져버리고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할 듯 하면서 계속 못했다라는 점. 그렇지만 항공사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인 만큼 뭐 재정이나 캐시카우 부분 역시 탄탄하다는 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리조트, 카지노 그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바로 라스베가스 샌즈인데요. 과거 중국에서 일단 마커, 홍콩 등에 대한 이제 카지노 단속으로 인해 좀 크게 타격을 입어서 최근까지는 주가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해당 악재는 다 반영이 다 되었고 오히려는 이제 해소 시점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업 규모 대비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여러분들이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티커는 LVS죠. LVS. 다음은 쇼핑 관련 종목 중에서 백화점 종목 기업입니다. 메이시스와 이제 딜라즈인데요. 미국에서 종합 쇼핑센터 미국에서 이제 종합 쇼핑센터 혹은 백화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일단은 귀금속 관련 종목들도 현재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이슈도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금, 은, 백금 등의 가격 상승이 오히려 이 기업에는 마진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테피스트리와 이제 시그넷 주얼리 리미티드입니다. 해당 기업들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티커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서부터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 침공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원자재 관련 종목들 한번 꾸준히 봐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역사적으로나 내용 해석 자체를 지금 가져가면서 플랜 A에 대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종목들, 대표 종목들 이렇게 짜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가 한 발 물러났을 때는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지금 충분히 눌려져 있는 이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리오프닝, 그렇죠. 이 코로나 종식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이제 많이 넘어온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 그리고 리조트, 그리고 쇼핑, 그리고 이 럭셔리, 귀금속 지금 현재 상황과 더불어 봤었을 때 각각의 티커들 지금 다 적어놨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다른 특정 종목들 내가 보고 싶은 뭐 리오프닝 종목이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 뭐 가져오셔서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노랑 톡방에서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현재 오일 관련 내용 자체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말 강하게, 그렇죠? 12월 말부터 해서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자체가 정말 강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려줬죠. 그래서 오일은 지금은 조금 더 눌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이 나온다, 정말 침공이 있다라고 하면 $100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해서 지금 시장 꼭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 주도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